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연구소가 보내드리는 이강렬 박사 행복한 유학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의 정보보다는 역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 유학생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유길준 선생을 비롯해서 윤치호 선생 등 여러 명의 젊은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동양 삼국 그러면 청나라, 한국, 일본, 삼국이 조선 말기에 이제 얽혀서 많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만은 역시 교육의 역사도 이 삼국이 서로 엉킵니다. 보통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어린 학생들이 해외로 공부하러 가는 것을 조기 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부터 150년 전에 세계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1870년대 겨우 12살의 어린아이들 뽑아서 배를 태워서 석 달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유미유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무를 유자에 아름다운 유자 미국이죠. 미국에 머무는 유동, 어린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로 간단히 열몇 시간에 건너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그 먼 여정을 떠납니다. 청나라는 당시 세계 가장 강국이었던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미국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어린아이들을 동량 큰 인물로 키우면 이들이 와서 청나라를 발전시키고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1870년 벌써 이전에 국가 차원에서 미국으로 많은 유학생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1884년에 우리 유학생들이 떠나죠. 근데 벌써 1876년에 일본은 미국 유학생이 1000명에 이르렀고 이미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가 배출됩니다. 우리는 그때 미국에 간 유길준 선생이 겨우 가버너스 챔버라는 미국의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배웁니다. 26살의 늑다리 유학생이. 근데 이미 일본은 1000여 명의 유학생이 나가고 박사가 배출되고, 청나라는 1870년대에 벌써 유미유동 12살에서 15살 유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1871년 고종 8년에 섭정을 하던 대원군이 촉화비를 세웁니다. 뭐라고 그랬죠?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해를 하는 것이니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우리 자손만대에 경고하노라. 이렇게 촉화비를 세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뒤진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겨우 우리는 그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이제 문호를 개방하는데 벌써 일본이나 청나라는 엄청난 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세계의 문화를 배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872년 8월 11일 9살에서 15살 어린이들을 상해에 정박한 배에 이렇게 태웁니다.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고요. 그래서 1872년에서 1875년까지 4차에 걸쳐서 120명의 유동 어린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물론 이때 유학 비용은 누가 되죠? 네, 청나라 정부가 다 됩니다. 한마디로 국비 유학생입니다. 이들이 미국에 가서 당시에 남북전쟁의 영웅인 그랜트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 대통령을 만납니다. 세계적인 발명품들이 나옵니다. 베리 전화기를 발명하고요. 그때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합니다.
이때 이 어린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그것들을 다 봅니다. 상상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땠어요, 그때? 꽁꽁 걸어 잠그고 다른 나라와 화친을 하면 매국노다. 자손만대에 경고하노라. 문 열지 마라. 이런 일이 이게 조선이었어요. 자, 그들 가운데 그때 50명이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MIT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겨우 1884년에 6.1전쟁이 가버너스 챔버, 덤마 아카데미에 가서 겨우 고등학교 1년 6개월 다니다 한국으로 와요. 대학을 못 갑니다. 물론 그 뒤에 변수라는 유학생이 갑오경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도망가서 미국으로 가서 메릴랜드를 졸업하는 유학생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1000명의 유학생이 가서 박사가 배출될 때 우리는 겨우 학사에 한두 명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삼국의 그 아주 격변기에 교육의 격차가 국력의 격차를 결코 만들었어요. 다시 청나라 이야기 돌아가죠. 근데 청나라는 그렇게 갔다가 성공을 결국 못합니다. 격변기에 청나라 내부에서도 이제 수파가 있고 개화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럽니다. 내부적으로 맞서다 결국 수파들이 이겨요. 그래서 청나라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더 이상 이제 유학생을 늘리지 못하고 유학생들을 전부 소환을 합니다. 이제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100년 대계를 위해 써야 되는데 바로 투입을 합니다. 청일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희생되지 않은 그 일부는 이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때 실력자가 리홍장 아니었어요? 리홍장의 막료가 되고 우이안스카의 고문도 되고 청나라의 대신도 장관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는 중화민국의 초대 총리가 배출됩니다. 그러면 청나라의 유미유동이 성공했을까요? 네,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유미유동을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유미유동을 보내기 전에 25년 앞서서 그 선교사 밑에서 공부를 하던 룽훈, 황관, 황성이라는 세 어린이가 이 브라운 목사를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이 유미유동보다 25년 앞서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룽훈이 그 8년 뒤에 예일대를 졸업하죠. 예일대를 졸업하고 청나라에 와서 청나라가 이 세계 가장 큰 강대국인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유학생을 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룽은 26살에 예일대를 졸업하고 42살에 중년이 된 때 유학 프로젝트를 청나라에 건의를 하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이런 선각자가 있었기에 청나라가 미국을 따라잡을 기회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성공을 못하고 맙니다. 격동기의 동해안 삼국은 이렇게 역사가 교육에서 갈립니다. 일본은 결국 성공을 합니다. 이와쿠라 도모미라고 하는 우대신이 일본의 어린 학생들을 이끌고 미국을 가서 전 유럽을 돌면서 수집했던 책을 가지고 번역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국 정책 쓸 때요. 그때 데모크라시가 민주주의, 리퍼블릭이 공화국, 피직스가 물리, 케미스트리가 화학, 바이올로지가 생물. 우린 지금 그 학술적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모든 학술적 용어는 일본이 유학생을 보내고 그때 이 사람들이 전 유럽, 전 세계를 돌면서 수집한 그 앞선 문물의 그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를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우리가 그걸 지금 받아 쓰는 거죠. 가장 먼저 많은 유학생을 보냈던 일본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강국이 됩니다. 일본이 지금 이렇게 강국으로 발전한 것은 교육의 힘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 청국이 많은 유학생들 보내서 미국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고요. 조선은 1910년 이후에 유학생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1870년대에
일본과 청나라가 떠났다면 그 한참 뒤 40년 정도 뒤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저는 오늘의 격차가 오늘의 그 일본과 한국 이제는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동양3국 조선 말에 교육의 격차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의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기적을 만듭니다. 이 나라가 살고 그 가정이 발전하려면 교육이 가장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나라의 유미유동을 통해서 청나라의 그리고 조선의 그리고 일본의 전체적인 유학의 역사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